우리 지금 진도 이거 풀이해서 기다릴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일단 진행합니다. 확통은. 오케이? 예. 확통은 이것도 원래 금요일날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미리 준 거야. 미리 하라고. 오케이? 확통은 금요일날 줄게요. 오케이? 금요일날 시험 본다고. 아 이거를 금요일날. 우리는 금요일날 시험은 봐야지 당연히. 아 그럼 이것도 센으로 따로 준다고. 금요일날 둘은 시험 보고서 금요일날 해서 나간다고. 쌤은 금요일날 것도 다시 나가. 이거는 하나 더. 자, 다시 올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야? 확률을 쏴주는 총이 존재를 하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건 비비탄 총이었던 거야. 총알을 넣는. 그 총알을 확률 변수라고 불렀었는데, 확률 변수가 이런 식인 거야. 공의 개수. 그지? 네. 집중을 안 해.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나오는 거 빵빵빵 쏘는 것들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거야. 확률 분포표로. 근데 이번에 단원에서는 확률 변수가 범위 안에 모든 실수값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x값에서 어떤 값의 사이에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 범위 사이에 무엇으로? 길이들의 총합, 넓이로 확률을 구해주자.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얘들아. 뭐가? 넓이가 뭐다? 확률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 구해준다. 자, 이때 이거 여기서 내가 쓰는 거 되게 많이 강조해서 이만큼 불려놓을 거거든. 근데 대부분 니네 뭐 하는지 알아? 반도 안 써. 익숙하지 뭐 맨날. 근데 기말고사 범위고 지금 자리 잡아놓으면 수능 때까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자,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어? 정규 분포라고 써있죠. 뒤쪽도 읽어주는 거야. 뭐인? 정규 분포. 누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앞에 N은 뭐예요? 정규 분포라는 뜻이야. Normal distribution. 전에는 원래 뭐였어? 이항 분포였지. 네. 지금 이항 분포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에 앞글자를 딴 건데 그냥 수학 학명이 그랬어. 좀 있어 보였어. 살짝. 자, 정규 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자, 그리고 이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려봐. 그려봐. 내 거 못 볼 거 없이 그냥 한번 모양을 딱 그려봐. 너무 커. 되게 큰 거야 지금. 네. 그리고 봐봐. 이 그래프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쓰는 거는 아니면 다른 데에다 쓰는 이거 문제 풀 건데 내용이야. 내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봐봐. X축 한 다음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딱 대칭 느낌이 나게 그리면 돼. 근데 봐봐. 이거 내가 왜 그림을 알려주냐면은 한 번 개똥같이 그리면은 끝까지 개똥같이 그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여기 끄트머리는 위에 살짝 뜨게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어떤 느낌을 만들면 되냐면은 그냥 이 느낌을 만드는 거야. 이 느낌을, 모자를. 근데 모자 느낌을 그냥 이렇게 씌워주는 느낌으로 그냥 이 정도만 해주면 돼. 왜? 안 그러죠? 그래, 저따구로 그린다고. 저따구로 그리면 안 된다고. 예. 응? 저따구로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라고? X축 딱 한 다음에 여기 끝에서 둥글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둥글게. 이 정도면 돼. 오케이?
됐어? 그리고 가운데 딱 자른 다음에 여기를 M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가운데 딱 평균 M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 모양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바로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자를 종 모양이라고 한다고요? 모자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 모양이 내가 먼저 모자라고 했어? 모자 모양인 거지. 모자 모양이니까 종 모양이라고. 종 모양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 뭐래?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상태의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옆에 뭐가 표가 있지. 표가 있지. 네.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그리고 P 뭐야? 확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 이 확률. 근데 잠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뭐를 사용해서 구하기로 했어? 넓이. 확률은 뭐다? 이 넓이다. 그건 평균이고. 확률은 뭐를 사용해서 구하기로 했어? 넓이를 사용해서 구하기로 한 거야. 그럼 봐봐. x가 이거일 때지.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요 줄이? p m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야. 그럼 요 파란색 요 한 줄을 저 M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야. 요 파란색에 있는 이 범위 한 줄의 범위를 요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에다가 한번 해보면 일단 왼쪽 벽은 M이 맞지? 네. 그럼 오른쪽 벽이 뭐인 거야?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인 거야. 됐어? 됐어? 예. 이때 확률 변수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P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확률을 뭘로 구할 수 있다고? 넓이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전체 넓이를 몇이라고 했을 때 네. 1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삐끔신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야.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요 줄로 가볼까? 그러면은 경계점이 어딘 거야 이번엔? 경계점이 M 더하기 1.5 시그마인 거야 이번엔. 됐어요? 네. M 더하기 1.5 시그마일 때 다시 그림 한 번 더 그리자 그냥. 이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0.433. 433이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해볼게. 자, 문제를 이제 풀 거야. 위에 있었던 이 표와 위쪽에 말에 설명을 해준 것 뿐인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대? 20. 평균이 20이고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맞지?
근데 정규분포가 나오면 일단 뭐 하라고 했어? 종 모양의 그래프. 종 모양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 가운데가 뭐고? 4. 어? 아예 20. 20인 거야. 근데 봐요. 이거 좀 보고 적어. 보고 적어. 봐봐. 보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 왜 적는 거에만 집착해? 그러니까 잘 적고 있어. 그런데 쌤이 얘기하는 거는 죽어라고 뭐 한석봉이야? 어? 아, 내용은 듣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봐요. 모양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네. 그럼 m이 뭐란 얘기야? 20. 시그마가 뭐란 얘기야? 4. 그러면 얘가 몇 시간 얘기야? n 더하기 4. 24. 아 20 더하기 4. 23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뭔 거야? 20 더하기 6. 26인 거야. 그럼 얘는 뭔 거야? 20 더하기 8. 28인 거야. 이 위쪽에 있는 표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규분포 틀은 요 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가 P 뭐를 구하래? P 10.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래. 근데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어? 넓이. 넓이로 구하기로 했잖아. 그 넓이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래? 12부터 28까지. 12부터 28까지래. 그럼 12가 여기쯤 있을 거야, 그지? 20이 이렇게 있겠고 28도 여기쯤 있겠지. 예. 됐어, 여기까지? 예. 네. 자, 그런데 우린 주어진 문제를 몇부터? 20. 20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 표를 이용해서. 네. 그럼 일단은 이 빨간색 빗금치는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얘는 뭐인 거야? P 확률 변수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일 거 아니야. 네. 이걸 계산한 게 몇이야? 0.4332. 아 0.4772. 4772. 됐어? 근데 좀 이상하네. 왼쪽으로 가는 건 없지 않아? 네. 근데 여기서 질문. 얘 넓이는 뭘까? 0.4772. 왜? 저희가 8만큼 저기 오른쪽도 8, 왼쪽도 8인데 얘가 평균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 넓이도 똑같이 0.4772가 되겠지. 이해됐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됐어 여기까지? 일단 필기 마무리 지십시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바둑도 못하는 것들이고 오목도 못하는 것들이. 봐도 못하는데. 근데 저 바둑을 진짜 잘해. 바둑을 하던 실력이 아닌데. 아니 진짜 바둑 진짜 오목을 보고 바둑처럼. 바둑 몇 분인데? 바둑 1급이. 바둑의 개념이 아예 없구나. 내가 몇 단이냐고 물어봤으면 1단이라고 했을까? 왜 1급 맞지 않아? 응? 1급 맞지 않아? 아니, 누가 1급이랑 1급인데. 그렇죠. 이거에 맞지 않으면 D가 땄는데 어떻게 먹어? 급이라 말하는 거 맞나요? 보통 뭐 단위하지. 다는 프로 기사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정태기는 프로니까. 아니 나 프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1급이 맞지. 우리 딸이 20급인가? 19급인가? 초등학생이니까. 왜? 1급부터 올라간 줄 알았어? 아니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한 5급부터 시작했어가지고. 왜냐면은 바둑 다니는 애들이 오목을 기깔나게 잘하거든.
왜냐면은 바둑만 맨날 두기 귀찮으니까 바둑은 타이밍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 예전에 우리 학원에 바둑 프로기사 꿈꾸던 친구가 있었거든. 중학교 한 그때부터면이지 2학년인가 이랬는데 여기 근처에서 바둑학원 다니는데 입상은 잘 하는데 바둑은 천재들이 두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이세돌은 오목을 잘 못한다는 거. 그 말이 그렇지. 우리보다 그 잘하지. 프로 기사도 중에서 좀 못하는 편.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넓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 야 나 학교 다닐 때 나 꼴등했어 민사 5꼴등 아 나 이번에 완전히 날라 나 뭐 난리가 났어 하는데 뭐 서울대에서 뭐 밀려서 뭐 꼴등 그런 거지. 자 아무튼 다시 봐봐 얘들아 오늘 솔직히 나갈 진도가 끝났어. 내가 가끔 이 얘기를 던지잖아. 요거 조금 나간 다음에 진도 끝났다는 얘기를 한 번씩 던지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똑같은 개념으로 끝에까지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대로 지켜주는 거야. 자 다시 봐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정규분포를 그리는 순간 뭐 하자고 했어? 그 종 모양. 예? 그래프를 그려주자고 했죠. 그지? 그럼 가운데가 몇이야? 10. 10인 거야. 오. 이때 P 뭐를 구하래? P 확률 변수 X가 몇부터 몇까지? 10부터 14까지. 10부터 14까지 둘러싸인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해달래. 됐어요? 됐나요? 자, 한 번 더 가볼까?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일단 정규분포가 나왔으니까 뭐 할 거야? 종 모양의 그림을 그려줄 거고 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지만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x가 따르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보다는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가 조금 더 퍼져 있겠지 그래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0부터 몇일 때까지? K일 때까지의 무엇이? P 확률 넓이가 이 둘이 어떻대? 같다는 거야. 야 그럼 K가 몇일까? 28. 28이라고 하는 친구는 왜 28이라고 하고 있어? 아까 전에 뭔가 아까 전에? 아니 아까 전이랑 뭐? 막 3이라 하니까 좀 더 약간 좀 더 넓은 애라 했지 않았어요? 얘가 더 넓겠지 당연히. 넓으니까 4라고 한 친구는 24라고 한 친구는 왜 그래? 여기 4칸 차이니까 여기 4칸이요. 한 6 정도가 26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봐봐 니네 이거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아니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하잖아. 근데 정규분포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구하는 작업이 애초에 불가능해. 그냥 불가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넓이로는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좀 이상하죠? 원래 넓이로 해야 된다며.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바로 치환이야. 치환. 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왼쪽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분포 그림이랑 오른쪽 확률 변수 y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그림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림이 똑같았어. 만약에 평균의 위치만 달라.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이건. 그림이 똑같은 모양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똑같은 그림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거고 그 옮겨주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이 옮겨주는 작업이요. 같은 그래프 위로 이 점을 옮겨주는 작업.
답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에서 평균을 떼주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뭐야? 표준 편차분의 감막평이야.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럼 해볼까? 자, 해볼게. 이 표준화 작업이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됐지? 그럼 확률 변수 x는 뭐가 될 거냐면은 z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잠깐 비워놓을게. 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숑 그려줘. 포스트잇 있어요. 그지 아니야, 그지? 근데 수업하고 있는 쌤한테 그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니? 난 얘기하고 있는데 지알고 수 있어요? 있어도 좀 그래. 있으세요? 있으세요든. 어? 있겠지 나는. 그러니까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야. 어이 김씨 저기 포스트잇 있으면 하나 갖고 와봐 이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없앨 거라고 그렇지 않아? 야 왜 물어본 저희가 뭐야? 네. 어? 네가 와가지고 후딱 가지고 가든가. 어? 맥주먹탕 이거 충분히 듣는다. 자 아무튼 자 근데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표준 편차분의 감막평. 그럼 뭘 바꿀 거냐면 자 와 10을 바꿀 거야. 됐지? 예. 그럼 어떻게 바뀌어? 주어진 문제 표준 편차 뭐 분의? 2분의 2분의 값. 값이 뭐예요? 이 값. 아, 10. 바꿀 값. 10 마이너스 평균. 10. 10이 되는 거야. 뭐야 계산하면? 계산하면 뭐야? 0.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평균이 왜 10이? 물어보기 전에 아니,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는 됐고요. 값이 왜 10이에요? 이 값을 바꿀 거야. 아, 그 값을 바꾼다고? 얘도 이렇게 바꾸는 거. 아, 됐어요? 네. 다시 그럼 이 14값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뀌어? 뭐 분의? 2분의 표준 편차 몇 분의? 10, 10. 표준 편차 몇 분의? 바뀌는 거에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표준 편차가 뭐야? 2분의 값이 몇이야? 바꿀 값이 14. 마이너스 평균 몇이야? 10. 10인 거야. 계산하면 몇이야? 2.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뭐가? 14가 2로 바뀐 거야. 아, 됐어? 경택이 평균 찾았어? 아니요. 그거 안 찾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아닌가? 이거 여기다 쓰는 거예요. 평균이 애매 표준 편차. 저거 하면 이거 그래. 평균이 10인 좀 차이. 평균이 10인 표준 편차 1. 똑같지 않아? 이런 느낌.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바꿔왔지. 네. 원래 있었던 확률 변수 x는 뭘로 바뀐 거야? z로 바뀐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아역의 배우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어른이 되는 장면들 보면은 아역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른으로 쫙 바뀌면서 뭐 갑자기 뭐 주인공 이름 나 홍경택, 백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쫙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x는 뭘로 바뀌어? 쫙 z로 바뀌는 거야. 여기 그림의 모양은 쫙 이렇게 바뀌는 거야. 10이 뭘로 바뀌어? 0. 14가 뭘로 바뀌어? 2로 바뀌어. 평균이 10이었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야. 왜 근데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이
왜 이리? 이거는 규칙이야. 이 표준화의 정리를 하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태의 상황으로 바뀐다. 이 표준화의 정리에 의해서 시환의 형태가. 이게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좀 무의미해.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따로 정리하진 않을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봐봐. 봐봐. 다시 얘기할게. 여기 정규분포가 나왔지. 네. 평균이 10, 가운데가 심지가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인 거잖아. 네. 맞지? 네. 이걸 가지고서 원래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게 맞지. 네. 네.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게 맞지.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뭘로? 표준 정규분포에서 나 10은 가운데가 맞는데 14가 어디쯤일까요를 물어보러 가자는 거야. 오케이? 됐어? 네. 그럼 이쪽도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y는 뭘로 바뀌어? 20 z로 바뀌는 거야. Z. 됐어? 정규분포는 어떤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얘랑 모양이 똑같이. 그럼 가운데는 일단 0이겠지. 네. 아, 그럼 얘는 그냥 0으로 바뀌었던 거야. 그럼 K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 뭐 분의? 3분의 3분의 값 20. 아 K. 마이너스 평균. 20. 얘가 여기에 딱 있는 거야. 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또 값이 K예요. 어디에서는 값이 아니, K가 아까 아니었는데? 저기서는 값이 그냥 저게 10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질문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네가 여기서는 왜 K예요 물어봤으면은 이쪽에서는 그러면 K가 아닌 게 뭐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질문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 너는 여기서 뭐를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표준화한 작업이 있는데. 네 질문에 저희가 뭔데 뭐를 보고서 K를 왜 여기서 쓰냐고 물어보는 건데 왼쪽에서. 왼쪽에서요. 여기 표준할 때 할 때도 이 10을 그대로 써서 감마평 했고 네. 여기 14 써서 감마평 한 거 아니야? 아. 여기도 K 써서 감마평 했잖아. 근데 뭐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금태가. 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항상 이 얘기를 하지. 질문은 계속 하라고. 그치? 네. 근데 이게 나아져야 돼. 지금 뭐 어떤 부분을 그럼 너는 잘못 뽑았네?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이 성사가 되려면 은 어떤 데는 이 10이나 14의 따위가 여기에서 다른 걸로 쓰이는 모습이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뭐를 보고서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잘못 알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를 네. 그걸 얘기를 하라고 뭐를 뭐. 네가 뭐를 잘못 봐서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값. 형태가 네. 쌤이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야. 네. 네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아, 2분의 10 마이너스 12. 근데 뭐가 문제야? 거기서. 그러니까 저기서는 처음에 값을 할 때 가운데 있는 10으로 했는데 쟤는 처음에 그 가운데. 근데 여기 했잖아. 어차피 얘를 하면은 가운데로 갈 거고 뭐요? 그래프 모양에서 0이잖아. 한 줄 몰랐어요. 네가 놓쳐서 오는 거야. 네. 어? 할게요. 그때 뭐야? 둘러싸인 넓이가 이 왼쪽에 둘러싸인 넓이랑 어떻다고? 똑같다. 같다고. 근데 지금 현재 생김새, 그래프의 생김새가 어때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가운데가 0이고 표준 편차가 둘 다 1이니까 똑같은 정규분포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면 돼. 26.
2면 얘가 2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K가 뭐면 돼? 20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절대적인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중학교 3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표준형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정규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오케이? 근데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주면 돼. 이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 1의 제곱이 2에 어디? 이거는 그냥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은 이 모든 어떤 정규분포도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은 무조건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바뀌어. 아 그러면 모든 걸 해봐도 그럼 표준 다 이 상태의 그림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어떤 그림이어도 넓이로 하는 게 맞아. 근데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잖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은 그래프의 모양으로 가자는 거야. 아 그럼 어떤 그래프는 표준 정규 분포가 0,11 제곱이에요? 읽을 때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모든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그걸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예. 자, 다시 봐봐. 지금 쌤이 보여주는 거를 똑같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 알짜배기만 숑 해가지고 정답 딱 꺼낼 수 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하거든 나는. 그게 진짜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자, 해볼게. 자, 근데 이건 정리해야지 뭐 보일 건데 뭐야? x 마 23이 10과 마이너스 14이 됐어? 예. 양쪽에 23 더해주면 어떻게 돼? 33이랑 13 사이 됐지? 네. 자,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고 요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네. 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뭐야? 뭐야? 25.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이 정도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25,8에 제곱하지 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 25가 표준 평균인. 영태가 정신 차려. 네. 평균이 25이고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가 눈앞에 있으면 일단 뭐 하자고 했어? 종 모양의 모양의 그림을 그려주자. 그래프를 가운데 뭐고? 25 25고 그치? 이때 뭘 구하래? 뭘 구하래 이때? 13과 근데 안쪽 먼저 읽는 거야. 아 확률 변수 x가 몇보다? 13보다 컸으면 13보다 크거나 같고 몇 차이나 일단? 12 정도 차이 나네. 그지? 그리고 33보다? 작으면 그럼 8 차이 나니까 조금 가깝게 있겠지. 예. 거나 같을 때의 확률 변수 사이에 p 뭐? 확률은 뭘로 줄 거다? 연어 이 넓이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자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야. 오케이? 이 문제를 먼저 받아 먹어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안 쓸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받아야지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다 같은 방향으로 풀 수가 있어. 그게 핵심인 거야. 백날 연산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봤자 쉬운 문제 몇 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근데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아니요. 못 구해. 그래서 요 옆에 아까 잠깐 했었지. 이거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야. 뭐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의 모양을 찍어냈을 때 몇 가지 값들을 세팅해 놓은 거야. 이걸 쓰라고. 응? 이 표준 정규 분포표가 교과서건 확통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보면 맨 뒤에 빼곡하게 막 써 있어. 응? 뭔지 알지? 옛날에 보면은 제곱근표, 아, 로그 막 뒤에 보면 숫자 빼곡하게 써 있잖아. 그거 처음에 볼 때만 보고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그거. 네. 그거야. 자, 그럼 가볼게. 다시 한번 봐봐. 원래 이걸로 우리는 풀고 싶어. 네. 근데 못 풀지. 네. 그래서 도망가자. 자, 변신하자. 뭐를 통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 변신을 하자. 자, x는 뭘로 바뀌어? Z. z로 바뀌어. 정규 분포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뀌어. 됐죠? 그림 모양도 가운데 심지는 일단 뭐겠어? 0이겠지. 그치? 그럼 이 33이 어떻게 변하냐는 거야. 8분의 33 8분의 어떻게 할 거야? 뭐 분의? 8분의 8분의 33 빼기 25. 5가 되는 거야. 선택이 됐어? 네. 그럼 뭐야? 1이죠. 그러니까 이 33 위의 포지션은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럼 13은 어떻게 돼? 뭐 분의? 8분의 13 빼기 25. 계산은 뭐가 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쭉 내려오면은 조금 멀리 됐지? 예. 됐지? 네. 이제 방금 아까 정리했던 뭐야? 뭐 보여? 표 보이지? 네. 아까 잠깐 정리했던 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인데 무조건 어디부터? 0부터 발사되고 Z가 어디냐에 따라 보는 거야. 바로 질문. 0부터 1까지 요 노란색 넓이가 뭘까? 0.34에서 됐어? 예. 교원이 됐어? 네. 근데 음수 쪽은 없는데? 하지만 오른쪽에 어디까지? 1.5까지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잖아. 몇이야? 0.433. 그게 왼쪽 방향이어도 동일하지 않을까? 네. 됐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니까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요. 더해주면 돼. 몇이 나와? 0.7745가 되겠죠. 어떤 맥락인지 이해됐어? 예. 근데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값이 그막 정해져 있어. 때 정해져 있어.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준다? 표준 촬영이 사고가 많니? 자, 다시 봅시다. 뭐래?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됐어요? 예. 일단 정규 분포가 나오면 종 모양의 그림을 그리기로 약속을 했고 예. 됐죠? 예. 그때 궁금한 게 몇부터? 40부터 40부터 어디까지? A까지. 그런데 계산 결과가 어떻대? 0.8185래. 몇을 넘어버려? 0.5를 넘어버려. 반을 넘게 차지한다며. 아. 그럼 좀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 A가 이 정도 되게? 예. 그러니까 그냥 요 넓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냐고. 못하잖아. 체인지. 뭐로? 됐지? 모양 그림. 됐지? 됐어요? 그럼 40 어떻게 바뀌어? 5분의 감마평 마이가 됐죠? 됐니? 이때 0부터 마이 그치? 네. 0부터 마이까지의 넓이가 몇이야? 0.477. 요건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몇으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어야 돼? 0.4987. 아니다. 3, 4, 1 쌓여야 돼. 3이어야 되지.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네. 그럼 여기가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지. 위쪽에서 A가 표준화돼서 내려온 값이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A를 표준하면 뭐 분해? 5분의 A 빼기 55. 2? 1. 그럼 A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55. 이렇게 푸는 거야. 맥락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시죠? 팔 번 맞지? 네. 배고프다 배고파. 순대국밥 먹었다 순대국밥. 자, 화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똑같아. 근데 다 직접 잡는 게 포인트거든. 자, 독해를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까먹을까 봐. 자, 두 번째 줄 읽어봐. 표준 편차가 생산대 한개인 정과의 무게는 두 번째 줄 읽으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각부터 시작하면은 평균이 평균이 이의 무게는 평균이 250g.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르지. 네. 그리고 원래 최초에 할 때 여기다가 뭐를 써? X. X를 쓰지. 쌤이 계속 X를 썼었지. 네. X를 사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냥 X를 썼었지 여기다가. 네. 그때 뭐를 구하래? 이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 뭐 사과 키울 거야? 그거 구하래? 220 이상과 265 이하일 때의 확률.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때의 P 확률을 구하래. 문제만 그대로 옮겨 적은 거지. 예. 맞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 이 정규분포 안에 있는 것의 단위가 뭐야? 그럼 그람. 뭐야? 뭐야? 무게. 무게지. 네.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어? 확률. 뭐의 확률? 사과가 무게의 확률. 무게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어. 맞지? 예. 자, 잘 봐. 잘 봐. 주어진 정규분포와 물어보는 확률의 단위가 같지. 네. 네. 어? 네. 정규분포와 물어보는 확률의 단위가 일치하지. 네. 네. 그러면 풀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무게로 세팅을 했어. 그럼 무게를 물어봐야 돼. 정규분포가 사람수야. 그럼 사람수를 물어봐야 돼. 정규분포가 성적 점수야. 그럼 점수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야. 됐어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풀어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왜 멈춰 있어? 일단은 정균포가 나오면 그림 먼저 그리기로 했잖아. 그지? 그지? 네. 그러면 220부터 265까지 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못하니까 표준화를 진행할 거지. 됐어. 됐어? 아니요. 왜 안 해? 지금 거기 안에 그림이 몇 개야? 이거 한 개, 근데 그림 그걸로 글을 구할 수 있어. 한 개를 더 그려야죠. 딴 거 풀어도 돼. 딴 거만 풀어봐. 여준아, 그리고 쌤 이거 좀 고민해봤는데 원래 쌤이 하원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정리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나중에 가면은 11시 넘어서 끝날 때가 있을 거거든. 시험 대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건 당연히 쌤이 하원을 해주고서 기준이 되는 10시, 10시 반 요기 때 끝나는 거는 쌤이 기본적으로 그냥 따로 저기 하원은 따로 안 할게 일단. 네. 알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네. 오늘 태우러 오신대? 아마도요. 알겠어. 했어? 네. 몇 번? 정답. 제가 4번 아니에요? 4번. 뭘 틀려?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겠고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 여기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지. 네. 그림 그려주기로 했고 가운데가 0일 때 220이 어떻게 바뀌어? 표준 편차분의 간 마이너스 평균이지. 네. 그럼 여기가 마 30이니까 마이너스 2지. 네. 다시 한번 표준 편차분의 간 마이너스 평균을 했더니 15니까 여기가 1이지. 예. 예. 그럼 이 넓이잖아. 주원이 맞아 똑같아? 아, 아니요. 됐어 여기까지? 예. 앞에랑 다른 게 없어. 네. 근데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지금 경태기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도 경태기도 항상 그러잖아. 수업한 다음에 아, 쌤 저기 집에 가서 한번 더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예. 얘는 뭐야? 한 번 들은 다음에 같이 풀고 있는 같이 수업 듣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걸 뒤로 미룸으로 인해서 네 공부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왜 가서 해? 여기서 그냥 끝내고서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 거를. 어? 무조건 두 번, 세 번 봐야 돼? 그건 본인의 착각이라니까. 규현이도 봐봐. 이거 지금 다른 게 없어. 네. 근데 못하고 있다는 거야. 어? 네. 내가 지금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을 해. 이게 지금 내가 근데 그렇다고 이게 한 번 푼 다음에 왜 못해 이러고 있어? 아니요. 아니지. 네. 아닌 거 맞지? 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네. 정신
정신 챙겨서 하라고. 다시 볼게요. 9번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져 있어? 모집 정원이 360명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4,500명이 응시를 했대. 응시자의 점수가 정규분포가 나왔네요. 뭐에 따른데? 평균이 58이고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그냥 안 내. 어차피 꺾어서 내. 뭐가 중요해? 정규분포의 단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단위가 지금 뭐야? 정규분포의 단위가 응시자의 점수. 점수지. 네.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될까? 합격자의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분명히 정규분포의 단위는 점수야. 예. 그럼 우리는 P 확률을 뭐에 대해서밖에 못 물어? 점수 점수에 대해서밖에 못 묻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데 누구도 시험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는 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궁금해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지금 대답이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전혀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안 보고 있어. 상황을 이해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얘들아, 쌤이 이걸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잠깐만. 읽어, 규현아. 거기에 휘젓지 말고 읽어. 니네가 읽고 풀어야 되는 거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왜? 10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아까 아니 잠깐만 10이 약간 표준 편차인가? 아니구나 잠깐만. 그러니까 그 10이 표준 편차니까 10만큼 편차가 나면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야? 아니요. 점수가 58보다 작거나 같다. 왜? 평균이 58이니까 평균이 58인데. 합격자의 최저. 근데 그러면 합격선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얘기하는 합격선이 나와 있잖아 지금. 0보다 크거나 하고 1.4보다 작거나. 근데 한번 독해를 니네가 봐봐. 4,500명이 지원을 한 거에서 360명이 붙는 공무원 시험이래. 네. 근데 확률 변수 x를 점수로 따질 거잖아. 네. 점수를 물어봐야 되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합격자가 최저 점수가 몇 점이냐는 거야. 안 읽고 있어 아직도. 더 읽어야 돼. 최저 점수 근데 확률이 0.4이라는 거.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나중 이야기 아니야. 그지? 왜냐면은 이 6인 Z잖아.
숫자를 보고 푸는 게 아니야. 한글을 보고 읽어가지고 내용 이해하고 물고 있는 거잖아. 더 읽으라고. 된 거 같아? 대답을 못 하잖아. 한글로 써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도 지금 우리 중요하지 않아. 여기도 중요하지 않고. 그럼 이 말만 붙으면 돼. 모집 정원이 360명인데 4,500명이 응시를 했대. 4,500분에 360K 그게 뭔데? 4,500분에 평균을 구하는 360K? 평균. 근데 지금 범위를 구하라는 거고. 나한테 되물으면 안 되지. 그 선생님이 말한 질문이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어차피 확률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이제까지 확률을 구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규분포의 단위는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확률을 물어볼 때 이 확률값도 점수를 물어봐야만 해. 그치? 내가 딱 던져줄 수 있는 얘기는 딱 이 두 가지야. 그럼 P 어떤 상황에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최저 점수일 때. 그러니까 그걸 불러보면 최저 점수가 왜 58이야? 그러니까 이 58이란 대답도 웃긴 거야. 정규분포가 평균이 58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4,500명 중에 지원자에 대한 평균값이 58점이라는 거 아니야? 야, 근데 360명 뽑는데 58점 맞으면 통과한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느껴야 돼. 말이 돼. 말이 돼야 돼. 근데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꾸미질 않으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또 못 푸는 거야. 최저 점수를 그냥 K로 두면 돼. 뭐 한다고? 최저 점수를 최저 점수?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K로. 아니 근데 문제가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구하는 문제를 냈을 리가 없잖아. 네. 야, 내가 지금 왜 기다리는지 알아? 이게 정규분포를 푸는 과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방금 전 문제에서 보여줬잖아. 오늘 띡한 다음에 풀으라고 했는데 잘 풀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글을 하는 거.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만약에 너희 얘기한 대로 K점이라고 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야 돼? 확률이 어떤 확률이어야 돼? X가 K보다 높으면 합격이니까 이상. 그 확률이 몇이래? 4,500분의 360. 근데 아까 뭐가 나왔는지 알아? 뭐 얼토당토 안 한 것들. 그리고 가장 최악은 뭐였는지 알아? 바로 이거야. 합격자 따지고 있는데 그 점수보다 밑으로 맞는 게 가능해? 아니요. 그럼 개이득인 시험이 그 위로 올라가야지. 맞지?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이제? 좋은 모양의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 표준하고 정리 똑같지? 그건 이제 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자, 이거 금방 끝나요. 아이씨, 왜 이래. 자, 그런데 우리는 정규분포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거야. 그게 정규분포였거든. 그런데 문제가 바뀌었어 갑자기. 무슨 분포? 이항분. 이항분포는 뭐였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분포였어. 네. 근데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고 백신을 치료하는 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은 아니지 않냐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적당히 커지면,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일이 일어나. n이 충분히 크면, 수학에 충분히가 어딨냐? 그치? 명확한 기준이. 그치, 기준이 없지. n이 몇 이상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크면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n이 충분히 크면이란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커야 돼. 지금 주어진 문제가 이항분포니까 150이 뭐야? 변화면이 미치겠대. 이항분포라니까 150이 뭐야? 시행 횟수지. 150번이면 많은 거야? 아니요. 많은 거야? 평생 사는 동안 숨 한 번 쉬는 걸 1회라고 했을 때 150은 많은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저 거의 하루도 안 되는 날에 쓰는 건데. 수학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숫자들은 엄청 작은 숫자들이야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저 충분히 큰 걸 하기 위해 저 이항분포 시행계수 자리에 3271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 그냥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원래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시행 횟수가 적당하게 커야 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작년도 서고 문제야. 시행 횟수가 적당하게 커지면 원래 있었던 이항분포의 형태의 그래프가 점점점 정규분포화가 돼.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도 학부모 시험이 나왔었는데 떨어진다. 떨어지겠지 당연히. 아니 그 떨어지는 걸 이렇게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이에서 놓든가야지. 자,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자. 자, 봐봐. 뭐라고? 이항분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무슨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자. 자, 근데 이거 하려면 정규분포가 필요하지 않아? 네. 근데 정규분포에 이 자리에 뭐 쓸 거야? 평균. 근데 시행의 수가 150 n 확률이 p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않아? 네. 어떻게 구해? 다시 아, 써요. 곱하기 np일 때 ex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n 곱하기 vx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np 이렇게 구하기로 했잖아. 그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이 곱하면 일단 몇이야? 150. 92. 90이야. 그럼 npq를 하면 어떻게 돼? 60. 60이 나와? n p q 36이잖아. 됐어요? 네. 36이 나오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6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앞서서 계속쌤이 뭐라고 했어? 정규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분포의 단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항분포가 나온 거 무조건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바꿨어. 됐지? 잘 봐. 이항분포에서 바뀐 정규분포의 단위는 무조건 횟수입니다. 절대 안 변해. 횟수야. 무조건 횟수야. 오케이? 그때 뭘 구하래? 정규분포가 이거일 때 예. 안 해도 되지? 네. 생각 안 한다? 네. 오케이?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요. 472번 별표 치시고 좀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가장 알짜배기야. 자, 일단 가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720번. 720번. 엄청 많이 던지네. 뭐야 이거? 이항공 큰수 뭐지?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확률이 있는 어떤 확률의 확률 분포였어? 아그 독립시행? 독립시행이었잖아.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 독립시행인 거야. 됐어? 그게 먼저야. 근데 독립시행이 따르는 확률 분포가 뭐라고? 이항분포라고. 시행 횟수가 몇 번? 720번 그때 일어나는 확률이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EX를 구할 수 있지. 뭐야? 120 분사는 어떻게 구해? 60 100이 나오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때려줄 수 있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1. 얘가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단위가 뭐야? 횟수 횟수야. 그때 뭐라고 나와져 있어? 주사위에 1의 눈이 몇 번? 130번, 140번 이하라는 횟수. 끝. 맨 앞부터 쫓아와서 연결되지. 딱 붙지.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대략적인 관계입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자, 봐봐. 야, 국어 80점 맞았네. 영어 55점 맞았네. 수학 65점 맞았어. 뭐를 제일 잘 봤다고 할 수 있어? 그거 국어? 아니요. 국어요. 국어가 제일 잘 본 거야? 영어를 되는 거예요. 응? 영어를 되는 거예요. 영어 55점인데? 점수가 중요해? 표준 편차 점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성적이 있구나. 등급이 중요하지. 네. 등급이 중요한 거잖아. 네. 점수 나온 게 뭐가 중요해? 그 등급을 확인하는 작업이 표준화인 거야. 표준화 해볼게. 표준 편차분의 감마평 하면 몇이야? 아이고, 감마평 하면 몇이야? 1인 거야. 됐어? 표준 편차분의 감마평 했더니 2인 거야. 표준 편차분의 감마평 했더니 몇이야? 15니까 1점 몇몇몇 된 거야. 1.9 정도 됐겠네. 누가 제일 잘 본 거야? 영어가 제일 잘 본 거야. 됐어요? 아이고, 야, 이게 점수가 아니었구나. 점수가 여기 있었구나. 네. 미안해. 됐어요? 네. 됐어? 네. 표준화를 해주면은 표준 정규분포로 이동을 했을 테니까